예, 2022년 3월 31일 음력으로는 2월 29일이고요. 밤 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3월달이 가기 전에 저희 마음속에 누적이 되었던 분노와 또 자괴감과 자존감과 상실감과 분노와 아픔과 슬픔이 가시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어. 밤 지금 현재 1시 40분이 되었는데 제가 글을 좀 적어 봤습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국운이 상승할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허공에 날려버렸던, 그래서 급기야는 나라가 망조의 길로 가게 되는 대전환적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고 분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적었던 내용을 읽어보면서 깨어있는 시민과 뜻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우리들의 집단 플랫폼을 형성해서 앞으로 개혁과 반개혁의 양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글을 적었습니다. 정치산책 55번째. 현재 이 아파트 계급이 거구 기득권에 섰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대통령 문재인과 영의정 이낙연이다. 이들이 진보 민주개혁 세력을 말아먹었다. 예, 제가 글을 적으면서 아파트 계급과 빌라 계급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이 아파트 계급이 빌라 계급을 조롱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적폐 세력들 중에서 재벌과
검찰, 언론, 법피아, 금융마피아, 관료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이기적 자본주의의 돈의 욕망을 쫓아 민주와 공정을 배반한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의 반란이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이 되게끔 하였고 이들이 아파트 5억짜리가 15억이 되는 복권을 맞음으로써 이들은 드디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극우 보수주의자로 호남과 영남을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보수편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과 개혁 세력은 앞으로 싸우기가 더 버겁게 되었다. 예, 그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가져다 준 한국의 문제를 까발킨다. 문재인 정부가 김현미 국토건설부 장관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져다 준 결과를 말하겠다. 예를 들어 현재 김포에서 아파트 5억 하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15억이라고 한다.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의 아파트가 3억에서 5억이 올랐다고들 한다. 이는 그들에게 수억의 몇 억의 로또 복권을 당첨하게 한 결과와 똑같다. 이것이 현재 한국 정치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잣대가 된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가 올린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호남 광주에 사는 사람들도 윤석열을 30%에서 35% 찍었다 이거죠. 호남이 극우 보수화된 것이다. 고로 이제 호남이 민주니 개혁이니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민주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임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욕망에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비록 호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극우 보수화의 길로 가게 된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다음 또 선거에도 윤석열과 같은 사람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가진 사람들끼리 카르텔이 생겨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 즉 아파트 동맹이 형성된 것이다. 그동안 목 놓아 부르짖었던
공정과 정의, 민주화는 개에게 준 사과가 되었다. 그 결과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이다. 그리고 김건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022년 5월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난다. 그 다음 날로부터 실현이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제 밝혀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하고 다음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한다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들 국회의원은 당원들을 속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에 촛불을 들었다. 촛불혁명에 검찰 쿠데타를 막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투쟁한 결과는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였다. 이제는 아파트 계급이 기득화된 것이다. 재벌, 검찰, 언론, 금융, 관료, 아파트 계급이 카르텔화되어 극우 보수가 된 것이다. 공정이 무너져 버렸다.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4년 동안 영의정 한, 국무총리 한, 이낙연이 책임져야 한다. 이들이 진보 민주 세력을 말아먹었다. 한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의 미투 사건, 노회찬의 죽음으로 가면서이다. 두 번째, 서울 부산시장의 국진당의 부활의 신호탄이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당선되고 부산시장에 박형준이 당선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80석을 가지고도 개혁에 미진한 짓거리를 우리가 보았다. 네 번째, 친일 부역 후손들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실패로 베이비붐 세대와 20대에게 레다바이 당했다. 여기에 책임 있는 자는 모두 정계 은퇴해야 한다. 난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 극우 보수주의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윤석열은 이미 망조가 들었다. 용산
집무실을 옮기는데 2조가 든다고 한다. 호남도 더 이상 민주화 성지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졌다. 노빠 문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남은 세력은 깨어있는 분이다. 이제 모든 문제는 개혁과 반개혁만 남았다. 내가 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개혁 속에 생명이 있고 나라의 운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2년 3월 31일 마지막 날 난 개혁주의자로서만 살고자 한다. 그동안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에서 태어나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극우 보수주의자가 되었다. 이들이 아파트로 부동산으로 마지막 막차를 타고 부자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로또 선물을 받고부터다. 이제 앞으로는 이들이 천박한 자본주의 갑질로 이 사회를 더 어지럽혀 어지럽힐 것이다. 이들이 시골에서 소 팔고 돼지 팔아 고무신 신고 서울 올라와서 설비하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작게는 3억에서 10억이 넘게 재산을 증식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 공정주의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 또한 불로소득이다. 현재 한국의 80%가 넘는 사람이 그리고 20대들은 아파트값이 올라 집을 살 수 없는 상실감에 또 윤석열에게 투표했다. 문재인의 책임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유격전으로 살아남고자 한다. 그리고 왜 개혁주의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겠다. 저열한 적폐들에게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훌륭한 명문가를 가열차게 해나가는 길이다. 그동안 허전하고
분하고 상실감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동안 허전하고 분하고 상실감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개혁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베이비붐 세대가 극우 보수화되는 이 사회에 아파트 개혁과 다시 싸워야 한다. 74,141년 1959년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